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종목 하이브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자전의 이루이라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간 새벽 5시 17분이고요. 이 종목을 제가 새벽 밤새워 촬영한 이유가 이전 구독자분께서 시간 될 때 하이브라는 종목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이 창을 통해서 저 이러이러한 종목을 보유 중에 있는데 이 종목 분석해 주세요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저 이루이 응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보탬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선 하이브라는 종목 제가 빠르게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종목 워낙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좀 자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올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BTS가 최근 유튜브 방송 방탄TV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지난 9년간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죠. 멤버들은 쉼없이 달려온 단체 활동에 개인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으로 재충전을 가지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하이브 주가가 엄청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들 BTS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활동 체제로 돌입하는 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건 BTS가 아니죠. 바로 하이브에서 과연 제2의 BTS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개인 활동 선언한 것을 번복할 수도 없고 군대도 어찌할 부분이 없어서 하이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BTS 이상의 또는 제2의 신입 그룹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유튜브 영상에서 이 하이브라는 종목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사기꾼 유튜버들 많죠. 이 종목 세력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하이브 시가총액이 얼마죠? 6조 1203억입니다. 대주주 지분과 그 외 지분을 포함하면 고정 물량이 63.52%입니다. 그럼 실제 유통되는 금액은 2조 원 이상의 유통 물량인데요. 이걸 어떻게 차트로 풀어낼 수 있겠어요? 이 종목은 세력이 아니고 수급주입니다. 수급이 무엇이냐? 외국인과 기관, 이 기관에는 연기금도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투자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 기관을 수급이라고 해요. 이 수급이라는 주체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기업의 성장 전망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내다보는 주체들이에요. 이런 주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세력은 자금을 써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죠. 이 주체가 2조 원이 되는 이 유통 물량을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관에는 연기금도 포함되어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세력이 아닌 이 수급들이 다 움직입니다. 외국인과 간에도 모건 스탠리도 있고 메릴린치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JP모건도 있고 외국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큰데 어떻게 이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냐고요. 그런 물량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의 성장 전망인데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가 제2의 BTS 그룹 또는 걸그룹이 나올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면 우리 하이브의 수장 방시혁 대표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하이브는 그 당시에 어떤 회사였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2005년 설립 후에 동방신기와 소녀시대를 뛰어넘겠다며 2013년 보이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을 출격시켰습니다. 글램은 평소 친밀했던 소스뮤직과 합작으로 사이버 가수까지 만들어 화제성을 불러일으켰지만 멤버 다이가 이병헌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해 실형 선고가 되면서 그날 이후 하이브는 여자 연습생을 모조리 내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하이브를 살린 건 BTS였는데요. 원래 BTS는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방탄을 계획했지만 한알령으로 인해 완전히 침체됐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획사였던 하이브 입장에서는 보통의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들처럼
데뷔와 동시에 지상파 3사 방송, 라디오, 언론까지 꽤 참여해서 시작을 하는 건 하이브 입장에서는 자본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형 기획사와 같은 전략으로 간다? 이건 힘겨루기에서도 경쟁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정면 대결을 피하고 틈새 시장을 봐야 하는데 차별화를 위해 하이브가 세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품질 유통 타겟팅인데요. 품질로는 음악에 대한 진정성으로 품질을 높이고, 타겟팅을 통해서 소수 마니아를 확실하게 타겟팅하고, 유튜브라는 이 가운데 유튜브라는 새로운 유통 채널에 집중을 하는 거죠. 아미의 실제가 처음으로 노출된 건 K-콘이란 K-팝 콘서트였는데 미국에 열린 콘서트였죠. 데뷔한 지 막 1년이 넘긴 신인인 BTS가 미국 현지에서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었는데 한국인도 모르는 신인들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BTS가 데뷔한 시기랑 유튜브가 급성장한 시기랑 겹칩니다. BTS와 유튜브가 급성장한 시기. 근데 그 시기에는 대형 기획사들이 유튜브에 신경을 안 쓸 때라 지상파의 정통 매체사를 집중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가난했던 하이브는 유튜브에 집중을 하면서 해외 팬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영상과 음악을 시청하게 되면서 팬더빙을 다양하게 쌓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BTS가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는데 시대를 잘 맞아서 이 유통이란 플랫폼을 잘 활용한 건데, 지금은 대형 기획사들, 다른 SM, YG, JYP 이 대형 기획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유튜브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많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이 하이브와 함께 나눠먹기식 경쟁이 돼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이브가 정말 유튜브의 성장 시기에 맞춰서 BTS를 키워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유튜브는 크게 성장을 했어요. 게다가 다른 대형 기획사들 역시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하이브가 이 유튜브 채널에 유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BTS가 참 시기적으로 이 유튜브의 시기와 잘 맞아떨어져서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시혁 대표는 걸그룹 여자친구를 물신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여자친구를 해체시켜버리고 어떤 그룹을 데뷔시켰죠? 바로 소스뮤직과 르세라핌이란 걸그룹을 데뷔시켰는데, 게다가 하이브 최초 걸그룹이라고 언론 플레이까지 했지만 누가 이 멤버 김가람이 학폭 의혹까지 제기가 되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이라는 수식어가 쏙 들어가 버렸죠. 게다가 지금 BTS가 개개인의 활동을 진행한다고 있는데 BTS의 계약 만료 날짜가 2024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탄소년단의 계약과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투자업계를 통해 매출 편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초 전속 계약 만료되기 전인 2018년 방탄소년과의 조기 계약을 체결해서 2024년 말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개개인의 활동들이 들어가게 되고, 군대를 제대하면 2024년을 훨씬 초과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재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이 소요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신화나 슈퍼주니어처럼 다시 뭉쳐질 수 있을까요? 신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다시 뭉치더라도 하이브에 다시 계약을 하겠느냐, 재계약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주가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하이브에서 제대로 된 그룹은 방탄소년단밖에 없잖아요. BTS. 그럼 주가가 지금 저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주가를 다시 30만 원대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려면 신인 그룹이 방탄소년단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개개인 유닛으로 활동하는 건 말 그대로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박은 한 통이 있잖아요. 이 한 통을 쪼개서 판매를 하면 가치는 떨어지죠. 개개인의 가치를 조각조각 내서 상품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뭐 세력이 있네 어쩌네 이런 말해도 이건 제가 세력으로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금액대의 물량이잖아요. 이거 2조 원 가지고 있는 세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물량이 1조 원이 있어야 되는데 세력이 움직이려면 1조 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1조 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기관, 외국인 이런 주체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못해도 1조인데 1조를 어떻게 움직여요? 이런 종목을 할까 바엔 다른 종목으로 움직이죠. 절대 움직이기 힘들다. 게다가 보세요. 떨어질 때 거래량 엄청나게 많잖아요. 되려 상장하고 난 이래 최고의 거래량인데요. 이 거래량 다 뭐겠어요? 여기 물린 위에 물량도 이제 방탄 끝났으니까 방탄 유닛으로 간다라는 말에 싹 다 던져버린 거죠. 되려 이 물량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큰 돈을 써야 되는데 큰 돈을 써서 올리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제가 그래서 좀 차트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안 드린 거는 설명이 불가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전망이나 그래서 방시혁 대표가 지금까지 걸그룹으로 한 번 말아먹고 게다가 그 걸그룹으로 말아먹은 회사가 소스뮤직이었다. 소스뮤직이었고 그 소스뮤직에서 글램을 망가뜨렸죠. 게다가 데뷔했을 때 그 글램이 사이버 가수까지 영입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목은 집중됐지만 거의 사이버 가수 옆에 백댄서들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영상 보여드렸을 때 그 기획력이었고 두 번째가 지금 소스뮤직하고 르세라핌 학폭 논란 있죠. 학폭 이미지를 벗어나기에는 참 요즘 옛날에는 그냥 묻혔는데 요즘에는 잘 묻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미지는 해외 손이 많이 가서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인다. 근데 BTS 이미지 깔끔하죠. 게다가 성장세가 뭐였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때 함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운때가 맞았다. 만약 진짜 방시혁이 기획하고 노렸다면은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자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성공을 했던 것 뿐이지 지금에서는 다른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경쟁 속에서 이 BTS만큼 성공하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계약 만료도 다시 할지 어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닥 하이브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여러분들 제가 정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가 뭐 하이브를 주가를 뭐 이렇게 헐뜯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이건 개인적인 저의 풀이로는 좀 다시 주가를 회복하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제 생각을 너무 절대적으로 맹신은 하지 마세요.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 너무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1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